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부학 3강 돌림근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는 회전근개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할게요. 제가 돌림근띠라고 신용어를 썼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회전근개, 그리고 영어로 로테이터 커프입니다. 자, 돌림근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를 좀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냐면,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조인트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관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털노 클레비큘라 조인트, 이거 뭐죠? 흉쇄 관절이죠. 구용어부터 써볼게요.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캐퓰러 소라식 조인트, 견흉 관절, 그리고 아크로미오 클레비큘라 조인트, 견쇄 관절이죠. 글레노 휴머랄 조인트, 관절하 상하 관절이죠. 자,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약자로 SC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이게 흉골이고 쇄골이잖아요. 이거는 견갑골이고 흉추잖아. 이게 견봉이고 쇄골이잖아요. 이거는 글레노, 관골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휴머러스, 상완골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ST 조인트, AC 조인트, GH 조인트 이렇게 줄여서 많이 얘기들 하죠. 근데 이것도 신용어로 또 외워야 돼. 구용어가 입에 있는데 인체에 관련된 책들이 다 신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시 찾아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신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좀 입에 안 붙지만. 흉쇄 관절이 신용어로 하면 복장, 빗장 관절, 그리고 견흉 관절, 어깨, 가슴. 근데 이 견갑골을 떠올리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 그리고 견쇄 관절은 봉우리 빗장 관절이죠. 관절하 상하 관절, 이게 뭐지? 오목위팔 관절. 이런 방식으로 영어랑 구용어랑 신용어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습니다. 직역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컨텐츠를 보면 영어 외우고 이런 애들 다 이렇게 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할지에 대한 거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를 영어 하면은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 더 알고 있어서 좋은 거지.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회원분들한테 아는 척하면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더 깊이 알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어깨뼈와 위팔뼈, 요거를 이어주는 관절이죠. 이게 회전근개가 얘네들의 뭔가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겠죠. 얘가 어떤 관절이에요? 한국말로 절구관절이고 영어로 보렌소켓 관절이다. 관절의 형태가 경첩관절 있고 그렇잖아요. 경첩관절, 절구관절, 또 뭐 있죠? 안장관절,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그런 형태를 지금 다 공부할 거는 아니니까, 제가 왜 관절면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돌림근띠, 회전근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다 왼쪽이 좌측이 견관절이죠. 오른쪽이 고관절. 그래서 숄더 조인트, 힙 조인트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자고요. 근데 얘가 둘 다 볼앤 소켓 조인트야. 똑같이 절구관절이라고 봤을 때 얘의 형태가 딱 봐도 뭐가 달라요? 헤드가 오히려 더 큰 느낌이죠, 소켓보다. 얘는 상대적으로 거의 맞을 것 같지. 그럼 안정성이 뭐가 떨어지겠어요? 견관절이 떨어지겠죠. 어깨관절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카데바를 봐도 얘는 관골구의 이 피머 헤드가, 대퇴골의 골두가 정확하게 맞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근데 얘네는 실제로 아예 당연히 붙어있지는 않겠죠. 구조물들이 잡고 있는 거지 아예 붙어서 돌아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카데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거 GIF 영상인데, 자, 이렇게 빠지죠. 완전히 프레시한 카데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관골구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관절이 어깨관절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겠죠. 반대로 어깨관절이 고관절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데 회전근개, 돌림근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돌림근띠 드디어 나와요, 이제. 그래서 돌림근띠가 뭔데? 요렇게죠. 총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구조해부학 책에 보면은 SITS 혹은 SIT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회전근개를. 지금 이게 보면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스프라스피네이투스가 극상근이죠, 극상근. 가시 위근, 신용어로 하자고요. 인프라스피네이투스 가시 아래근, 테레스 마이너가 작은 원근이에요. 작은 원근. 눈치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바로 맞춘단 말이에요. 큰 원근은 뭐야? 테레스 메이저, 그죠?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되게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지금 요 3개 빼고 나머지 하나가 있어. 이게 지금 프론트 뷰예요. 프론트니까 사람을 앞에서 봤을 때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갈빗대가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갈빗대 다 없앤 다음에 보는 거란 말이야.
없앴더니 견갑골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윗팔뼈에 붙는데 이게 서브스카플라리스, 신용으로 어깨 밑근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구형론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딱 봐도 뭐예요? 아까 제가 어깨관절 복합체를 얘기했지만 거기서 GH 조인트, 오목 위팔관절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동적, 정적 안정제 역할을 한대요. 움직일 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자세성 기능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왜?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니까 얘네가 내구성이나 힘 발생이 뛰어나진 않겠죠. 그런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깨관절의 1차적인 움직임, 내재성 근육이니까 1차적으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근육들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인대 이런 것들까지 다루면은 주제에서 어긋나 버리니까 우리가 어깨나 다른 관절 주머니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근육 보여드렸죠. 얘네가 가시위근이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한대요. 이거 지금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보는 거. 얘가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한대요. 얘도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한대요. 서론에서는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윗팔뼈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킨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근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델토이드도 껴있네요. 그죠? 요거는 델토이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표면에 있는 근육입니다. 완전 슈퍼피셜 근육이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먼저 적용한다, 늦게 적용한다, 영향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 고객 중에 혹은 내가 벌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근육 먼저 봐야 되는지, 회전 근개의 입장에서, 돌림근띠 입장에서 여러 가지 봐야 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회전 근개에 대한 PPT를 만들려고 어떻게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했나 좀 보려고 그랬어요. 중첩되는 거는 빼고 좀 잘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카피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회전 근개 아프면 뭐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은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려 있고 조회수도 많은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심지어 그런 컨텐츠를 의사분이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의사분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그 의사분은 틀린 거지. 이런 어깨 통증을 가지고 이 스트레칭 하나면 된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회전 근개의 문제, 이 운동 하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다 틀린 거야. 왜? 그 통증의 문제가 어떤 회전 근개의 문제인지 모르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4개의 근육인데 어떤 문제인지 모른다니까. 만져봐도 틀리는데, 테스트를 해봐도 틀리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어깨 상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유튜브 컨텐츠에서 딱 하나로 찍고서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걸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돼요. 그 가정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을 확률이 더 높겠죠. 맞으면 운인 거고, 안 맞으면은 그냥 뭐 아픈 거야?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책임감 없이 컨텐츠를 해서 정보를 유포하는 거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물론 그분이 여러 가지를 생략하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곧이곧대로 듣지, 이거를 그분의 깊은 생각까지 고려해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분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건 얘기했으니까 바깥쪽 돌림의 문제, 또 어떤 것부터 좀 해결하고 봐야 되는지, 어떤 구조물이 또 얘의 문제에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안쪽 돌림의 문제, 또 어떤 걸로 먼저 봐야 되는지,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보시면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눈에 보이겠죠? 이 근육이 구심성 활성화하면, 수축하면은 어떻게 움직이겠다가 보이기 때문에 다 이거 구조해부학은 물론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 그림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림이 섬의 방향, 크기, 그리고 부착점 이런 거 보고서는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돌림근띠의 서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돌림근띠의 첫 번째 가시위근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근육에 대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4가지에 대한 강의는 좀 짧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콘텐츠부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